네, 부경대학교 함께성장팀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계속해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모던락 팀입니다. 지오폴리머 기술을 활용한 컷앤필 채광법 개선 발표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2021 마인티 페스티벌에 지오폴리머 기술을 활용한 컷앤필 채광법 개선이라는 주제로 참가한 팀 모던락으로서 저희 팀은 전석원 교수님 지도하에 강동훈, 이준범, 김경민, 이승원, 이동길이 참가했습니다. 다음. 먼저 연구 동기와 배경 이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컷앤필 채광법이란 운반 갱도로부터 수평하게 채광을 한 뒤 채굴적을 콘크리트 바리케이트로 막은 뒤 해당 자리를 시멘트 등을 섞은 광미를 파이핑을 통해 채워 넣어 붙인 뒤 필러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변 지역을 계속해서 채굴할 수 있게 만드는 채광법으로서 백필 플랜트나 파이핑 작업 등으로 인해 캐펙스와 채광 비용 등은 상승하지만 채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집안 치마 같은 광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방산을 개발할 수 있는 채광법입니다. 다음. 하지만 이 채광법에는 생산 후 만들어지는 광미를 페이스트로 만들었을 시 충진할 수도 있는 공간보다 페이스트의 양이 많다는 단점이 있으며 오른쪽의 예시의 경우 약 38%의 광미 페이스트가 남게 되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험 생산 단계와 첫 채광 단계에서는 충진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첫 생산 시 나오는 광미와 잉여 광미를 처리할 광미댐을 설치하거나 재개발 광산의 경우 부채굴적이나 폐갱도에 페이스트를 충진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광미로 인해 발생 가능한 광해를 원천 차단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지오폴리머를 활용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오폴리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오폴리머의 경우에는 알칼리 알루미늄 규산염 고분자로 이루어진 재료입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이 지오폴리머의 분자식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알루미늄 규산염 성분을 가진 파우더 물질과 수산화나트륨, 규산나트륨을 섞어줌으로써 지오폴리머를 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알루미늄 규산염 성분을 가지는 물질로서 석탄의 광미 등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탄의 광미를 사용하여 지오폴리머를 만드는 과정이 간략하게 오른쪽 아래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멘트를 생산하고 사용할 때에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따라서 전 세계인들에게 현재 각인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을 바탕으로 시멘트 제품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 지오폴리머입니다. 지오폴리머는 높은 강도, 낮은 투수율, 강한 화학적 저항 등의 특성을 가져서 건설, 토목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산 현장, 토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석탄의 광미, 폐벽돌 등을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자원 순환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가 나타내는 것은 포틀랜드 시멘트와 지오폴리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 그리고 포틀랜드 시멘트와 지오폴리머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CO2의 양을 비교한 것인데, 이 두 가지 면에서 지오폴리머가 시멘트보다 낫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다음으로 지오폴리머 관련 연구 현황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탄을 사용한 지오폴리머의 다양한 기계적, 화학적 물성 조사 연구가 국내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지오폴리머가 강도, 내구성 등의 면에서 좋은 수치를 가져서 건설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멘트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 또한 있습니다. 또한 석탄의 이외에도 텅스텐 광산에서의 광미, 폐콘크리트 등을 재료로 한 지오폴리머 또한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료 제작 및 시료 성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강원도 영월 상동광산에서 얻은 텅스텐 광미 파우더와 폐접벽돌 파우더를 알루미늄 규산염 물질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산화나트륨과 규산나트륨 용액을 이용해 알칼리 액티베이터용의 킬리터를 제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미와 폐벽돌을 1대1 비율로 혼합시킨 후에 알칼리 액티베이터 용액과 같이 교반하였고, 이렇게 혼합된 페이스트를 몰딩한 후에 섭씨 60도에서 24시간 정도로 가열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븐에서 꺼낸 시료를 몰딩해서 제거한 후 24시간 동안 양생을 시켜서 지오폴리머 시료를 완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료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저희는 먼저 각 샘플 구성 재료에 대해서 화학 조성 분석을 시도하였고, 다음으로는 이에 대해서 광물 조성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왼쪽 표는 각 샘플 구성 재료의 화학 조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고, 왼쪽 표는 광물 조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지오폴리머 시료에 대해서 크게는 용출 시험 및 강도 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용출 시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미 및 벽돌을 사용하여 형성된 시료를 산업 현장에 장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나 광물과 같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적 안정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발전소 부산물 또는 산업 부산물 내의 중금속과 같은 유해 물질들을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에 의거한 용출 시험 방법에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초과하면 안 되는 중금속 유해 물질들에 대한 허용 수치가 정해져 있어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국내와 미국에 해당되는 유해 물질 허용 기준표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용출 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금속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pH 조건에서 적용되는 용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KSLT 용출 시험 방법,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TCLP 및 SPLP 용출 시험 방법을 적용하여서 샘플로부터 중금속의 용출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용출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샘플을 작은 크기로 분쇄를 하여야 하며 각 용출 시험 방법에 맞는 산을 같이 첨가하여서 교반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삼각 플라스크에 분쇄된 샘플 그리고 산을 넣어 주었고, 이 삼각 플라스크를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진처럼 쉐이킹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온도, 시간, 교반 속도를 조절해 주어서 교반을 해 주었습니다. 교반이 끝난 샘플을 이렇게 팔콘 튜브에다가 여과한 후 여과된 용액을 ICP-OES 또는 수은 분석기에 적용시켜서 이온 농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온 농도 분석을 분석한 후 국내외 유해물질 허용 기준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출 시험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샘플은 각각 광미, 벽돌, 그리고 광미랑 벽돌을 혼합하여 만든 지오폴리머 시료에 대해서 국내 KSLT 용출 시험법을 진행하였으며 각 중금속 용출 정도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냈습니다. 모든 중금속 이온에 대한 용출 정도가 국내 폐기물 유해물질 규정치보다 낮아서 적합하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비소 이온이 상대적으로 많이 용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광미 및 벽돌에 대한 다른 논문 샘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벽돌에서 중금속 이온 중 비소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유로는 지오폴리머 시료가 완전히 안 굳은 채로 용출 시험을 하였기 때문에 분쇄되는 과정에서 입자끼리 뭉쳐있는 현상들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도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유로는 샘플을 굳히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몰딩 플레임의 금속 성분 영향으로 납 그리고 비소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몰딩 플레임을 별도로 분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몰딩 플레임의 성분 분석 또는 플레임의 대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TCLP 및 SPLP에 대한 용출 시험 결과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모든 중금속 이온에 대해서 TCLP 및 SPLP에 대해서 용출 시험을 하였으며 각각 미국 중금속 허용 기준에 적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도 앞선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비소에 대한 용출 정도가 다른 중금속 이온에 대한 용출 정도보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앞선 이유와 마찬가지로 비소에 대한 용출 정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용출 시험을 시행해 본 결과 폐기물에 대한 허용 수치보다 작은
작은 양으로 용출이 됐기 때문에 지하수와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용출 동도를 앞으로 추가로 연구가 돼야 더 완벽한 환경적 안정성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단축 압축 강도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벽돌과 광미를 이용하여 만든 시루를 건축 자재를 비롯하여 다양한 용도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강도의 측정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루의 옆면에 축방용으로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고 하중을 가하는데 이때 스트레인 게이지 내부의 길이가 변하면서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저항 값을 이용하여 변형률을 계산할 수 있고 강도는 시루의 파괴 과정에서 기록된 하중의 최대값을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실험을 진행한 결과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번 실험의 경우에서는 시루의 경도가 낮아 강도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는 제작 과정에서의 농도의 오차나 또는 제작 후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지 않아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 추가 지역을 통해서 다시 강도를 측정해 볼 예정입니다. 다만 2018년에 진행된 같은 조건에서의 다른 실험 결과의 경우에 텅스텐 광산의 광미와 적벽돌을 이용하여 만든 시루의 강도는 제작 후 28일이 지난 시점에서 59메가파스칼을 보였습니다.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SLT, TCLP 및 SPLP 용출 시험의 결과 중금속 용출량은 유해물질 관리법에 적합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 유해물질 기준에 따라서 환경적인 안정성이 보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원소 중 시루에서 비소와 납의 추가적인 용출이 일어났는데 이는 재료들의 입도 크기가 달라 용출 기제가 달라졌거나 또는 몰딩 과정에서 금속 틀에 포함된 중금속의 용출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축 압축 강도의 경우에서는 텅스텐 광산의 광미와 적벽돌을 이용한 다른 연구 결과로부터 제작 후 28일이 지난 시점에서 강도가 59메가파스칼을 보였고 이는 시멘트의 28일후 강도인 42.5메가파스칼에 상회하는 수준으로 건축 자재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해당 개선법을 통한 미래 광산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먼저 강원도 영월군을 예시로 하여 케이스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창동 광산에서 발생하는 잔여 광미를 쌓아두는 것이 아닌 지오폴리머 재료로 활용하여 광해 방지와 동시에 자원 재활용이라는 이점과 광미 처리 비용을 줄이는 이점을 챙길 수 있으며 영월군 내 위치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빈병, 폐벽돌 등을 지오폴리머 재료로 재활용하거나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나 인근 석회석 광산의 해석 등 역시 지오폴리머 재료로 재활용하여 폐기물의 수를 줄이는 이점을 가질 수 있으며 영월군의 경우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대라는 이점을 가져 영월군 내 광산, 기업, 군청이 협력하여 시너지를 내므로써 지속 가능한 광산 도시로서 유지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비전은 폐광산 체험제로서의 지오폴리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지하 공동 충전 시 일반적인 목표는 저비용으로 고농도, 고유동성의 물질을 최대로 충전하는 것입니다. 기존 폐광산의 경우 채굴 공동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페이스트 충전법에 시멘트, 비산제, 물의 혼합물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멘트 기반 채움제는 상대적으로 고비용이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채워지지 않고 방치된 공동이 많으며 이는 지반 침하와 같은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오폴리머는 기존의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만드는 데는 3.5배 정도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이산화탄소가 6배 정도 더 적게 배출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배합만으로도 만들 수 있으며 잔여 광미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지오폴리머와 레미콘의 단위 입방 미터에 대한 생산 원가를 직접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지오폴리머의 경우 소듐 실리케이트나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케미컬을 8몰 기준으로 잡아서 계산하였고 전기비는 고온의 칼시네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른쪽 모델의 경우 계산 결과 약 10%의 원가가 절감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오폴리머는 기존의 채움제에 비해서 경제적인 면을 포함하여 다방면에서 여러 강점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참고 문헌들입니다. 이로써 저희 모던락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